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지만 이러한 모임들이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그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가면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날의 컨디션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참석한 모임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피로감과 스트레스만 남겼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임이 우리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질이 곧 삶의 질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셨던 불편함과 불안감의 정확한 원인을 짚어보고 그것을 현명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중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이 있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30년 동안 매달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몇 번 빠졌는데 나중에는 일부러 안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이 잘 되니까 친구들이 저를 더 반갑게 맞아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회비를 더 내야 한다느니 우리가 못 사니까 밥값도 내주고 가라느니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 사업 실패를 바라는 듯한 말까지 하더군요. 이런 경험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인생의 주요 성취가 일단락된 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친구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주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이 아직 결혼도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한 이야기가 그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 후로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허세 부린다고 험담을 했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노년기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모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공한 사람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있습니다. 2. 자녀나 손주 자랑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3.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합니다. 4. 뒤에서 험담이 오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5. 모임 후에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우선 시기와 질투가 느껴지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모임에서 대화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면 좋습니다. 1. 자신의 성공이나 자녀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3. 경제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4. 모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5.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소중하고 이 시기를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 몇 명과의 관계가 더욱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중 두 번째는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만난 65세 김영우 님의 이야기는 이런 모임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엔 한두 잔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에 상처만 남더라고요. 30년 넘게 이어온 직장 동기 모임인데 이제는 그 자리가 두렵기만 해요. 한잔하며 옛 추억을 나누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정겹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은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술자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는 제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했더니 그거 먹는다고 술도 못 마시냐며 비웃더군요. 결국 그날은 억지로 마셨다가 응급실에 갔어요. 그런데도 모임에서는 술자리 아니면 어디서 풀겠냐고 하더군요. 술자리 중심 모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건강상의 위험.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취가 더 심해지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 관계의 악화, 술기운의 옛날 얘기를 들추며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들이 나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술김에 한 말로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날 후회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과음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친목 모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모임에 계속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안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술자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어 술자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술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과거의 서운함이나 미움이 술기운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술자리에서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건전한 대체 활동 찾기. 아침 산책 후 함께하는 커피 모임, 주말 등산 모임, 그림 그리기나 원예 같은 취미 모임, 독서 토론이나 영화 감상 모임, 이 술자리를 거절하는 방법. 건강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대신 다른 방식의 만남을 제안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한 회복 사례를 보면 처음엔 다들 술 없이 모임이 가능하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후회 없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요.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술의 도움 없이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모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과 상황을 배려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임 후에 피로감이 적습니다. 다음 모임이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술자리는 줄이고 건강한 모임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세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뒤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거나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68세 이은정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죠.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고 집에 돌아오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노년왕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감정적 소진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손주가 어떻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자기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두 번째로 이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계속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누구는 암에 걸렸고 누구는 치매에 걸렸다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자랑을 할 때는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아직 자식이 취업을 못한 친구가 있는데도 매번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서 얼마를 번다고 자랑하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 후에 지속적으로 피로감이나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인연일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네 번째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최근 만난 71세 이은미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동호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단순히 솔직한 게 아니라 남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한노인복지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스트레스 원인 중 품격 없는 대화나 행동이 상위 3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품격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선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한 회원이 차림이 초라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더니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편의만을 우선시합니다. 약속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장소도 무조건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매번 모임 장소를 바꾸자고 하는데 항상 자기 집 근처만 고집하더라고요. 멀리서 오는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세 번째로 이들은 남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퍼뜨립니다. 한 번은 제가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건강 문제를 다른 모임에서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품격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무례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흔히 노년기 타폐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제력이 줄어들고 과거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더 쉽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들이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오랫동안 유지해 온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분들이니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무례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 회원들이 떠나고 3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모임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모임의 해체를 넘어서 노년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은 과감히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품격 있는 모임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예의와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귀중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오랜 인연이라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격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5번째는 많은 사람이 모여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 함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더니 완전 엉망이 되었어요. 73세 최영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차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1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모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인원이 많아지면서 대화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전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겉돌기만 하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모이면 누구는 이쪽에서 떠들고 누구는 저쪽에서 떠들고 중요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못하게 됐어요. 소통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대규모 모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인사말에 그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는 것조차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진정한 교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서 규칙과 의무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회장을 뽑고 회비를 걷고 봉사활동도 의무적으로 해야 했어요. 그 자유롭고 편안했던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죠. 이제는 마치 회사 다니듯 규칙을 지켜야 하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들이 늘어났어요. 파벌이 생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심지어 회장 선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죠. 원래는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정치판이 되어버렸어요. 전문가들은 모임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복잡함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이 커지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회비도 늘어나고 경조사비도 늘어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단체 여행도 가야 하고 봉사활동 참가비도 내야 하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네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모임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지출은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겉돌기만 하는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에서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임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15명 정도로 모임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결론적으로 모임의 크기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가능한 규모를 넘어서는 순간 모임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노후에는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들과의 깊은 관계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6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무료라는 말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6세 김정희 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온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고 돌아오는 길에 200만 원짜리 건강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최근 노인 단체 여행을 통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이 무려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무료 또는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임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는 건강검진을 미끼로 한 모임입니다. 무료로 혈압도 재주고 당뇨 검사도 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검사가 끝나자마자 수천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사라고 강요하더군요. 거절했더니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겁을 주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수법은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을 내건 것입니다. 공짜로 제주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여준다고 해서 좋았죠.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홍보관으로 데려가더니 결국 제 카드로 150만 원어치 건강식품을 사게 됐어요. 카드 결제할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종교나 봉사를 가장한 모임입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투자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죠. 제 또래 친구 셋이서 총 5천만 원 넘게 피해를 봤어요. 이러한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선 무료 식사나 선물로 마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자녀들의 효도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집단 분위기를 조성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당신만 왜 안 사냐?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오늘 안 사면 이 가격으로는 못 산다 등의 말로 압박을 가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친절하게 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피해를 입으면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당한 피해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결국 준비해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피해를 입은 노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반복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뒤로 자꾸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이제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아예 안 받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료라는 말이 들어간 모임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무료 효도관광, 무료 건강검진 등의 문구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구매는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결정을 강요하는 모임은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오늘만 특별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좋은 물건이라면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 없이 큰 금액을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구매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판매자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하면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정하라고 압박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결실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좋은 물건이라면, 좋은 기회라면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황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6가지 모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모임,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모임,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모임,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까지.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입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 끌려다닐 필요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